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이나 공장, 건설 현장 같은 곳 있잖아요. 이런 모든 공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켜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비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나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건물과 공장에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숨어 있어요. 모든 것을 안전하게 움직이게 하는 이 규칙들.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이 규칙들이 어떻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사업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 문화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거대한 안전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 바로 표준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표준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똑같은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하거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충전기를 쓸 수 있는 것. 이게 다 뭐겠어요? 바로 이렇게 하자고 다 같이 정해놓은 약속, 그러니까 일종의 공통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제품이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대량 생산이 쉬워지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품질은 확 올라가겠죠. 심지어 뭐가 고장나도 부품을 구하기가 정말 쉬워지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편리함이 사실은 이 표준이라는 약속 덕분인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공식적으로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표준이라는 건 여러 사람의 합의를 거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오케이 하고 승인한 공식 문서라는 거죠. 한마디로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표준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피라미드처럼 딱 체계적으로 쌓여 있거든요. 네, 맞아요. 표준에는 일종의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마치 피라미드처럼요. 가장 작은 단위인 어떤 회사 내부의 규칙에서 시작해서 국가 전체 그리고 전 세계로까지 쫙 확장되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각 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바로 사내 표준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나 LG전자 같은 특정 기업이 자기들만의 제품 품질이나 부품 규격, 업무 방식을 위해서 만든 고유의 규칙,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 위로 한 칸 올라가면 국가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KS 마크.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이건 한 나라 안에서는 공통으로 통용되는 품질과 안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국제 표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ISO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게 대표주자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 이거 같이 따르자 하고 약속한 규칙 덕분에 국제 무역도 가능해지고 글로벌 협력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국제 표준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맨 처음에 제안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초안과 검토 단계를 거쳐서 최종 발행되기까지 이렇게나 체계적이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믿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표준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죠. 바로 우리 사업장 안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는 건 그냥 규칙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방침이나 프로세스, 책임 같은 여러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통합된 틀 또는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사고는 줄고 일터는 더 안전해지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내서 없애고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전한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진짜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엔진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PDCA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이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개선의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개선의 사이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는 플랜, 계획 단계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안전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실행입니다. 계획한 걸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체크. 이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 꼼꼼하게 검토하고 측정하는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액트, 부족한 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네 단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안전 수준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 있어도 결국 이걸 움직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넘어서 문화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안전 시스템이 진짜 성공하려면 결국 리더부터 현장의 직원까지 조직 구성원 모두의 리더십과 의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전 문화를 만드는 톱니바퀴들은 바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해요. 맨 위에서는 경영진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방향을 딱 잡아주고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해줄 충분한 자원 투자도 물론 필수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진정한 의미의 문화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안전은 절대로 어느 한 부서나 특정 담당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사장님부터 오늘 막 입사한 신입사원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임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복잡해 보이는 표준과 시스템들은요,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일터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가장 튼튼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